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경기도 분당에 살고 있는 40대 초반의 여성이에요. 저는 몇 달 전 결혼 직전까지 갔다가 파혼을 선언했는데요. 적지 않은 나이에 결혼을 깬 거에 대해 안타까워하는 분들도 계시고 무슨 일 때문인지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기에 더더욱 이 결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혼이라는 게 두 사람이 더 나은 인생을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 서로를 행복하게 해주기로 약속하는 거고요. 그런데 결혼이 목전에 닥쳐서 보니 남자와 그 어머니는 다른 꿍꿍이가 있었더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스드메이에 이것저것 위약금이 처리되어 돌려받지 못한 돈이 있긴 하지만 그대로 결혼해서 평생 그 집 호구로 살며 끝없이 돈 뜯겼을 생각하면 액땜 수준이라고 생각해요. 양쪽 집에 인사하고 결혼 준비할 때까지만 해도 전혀 몰랐던 남친 어머니의 시커먼 속내를 알고 나서는 가차없이 돌아섰어요. 나이가 몇이 됐든 아닌 건 아니잖아요. 나이가 많다고 대충 웬만한 건 참고 결혼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게 정말 내 인생에 책임 없는 행동이고 수렁에 빠지는 거니까요. 그러면 지금부터 제 이야기 제대로 한번 해볼게요. 저와 오빠는 어릴 때 아빠가 돌아가시고 쭉 엄마와 외조부님과 살다가 몇 년 후 엄마도 지병으로 돌아가신 다음부터는 이모네 집에서 살았어요. 친가는 사정이 넉넉하지 못한 것도 있었고 처음부터 저희 엄마를 탐탁지 않게 여겨서인지 저희를 돌봐주겠다는 말 한마디 없었던 걸로 알아요. 다행히도 외갓분들이 마음이 넉넉하고 사랑이 많아서 이모 부부가 저희를 자식처럼 키워주셨죠. 이모네는 저랑 오빠보다 나이 많은 언니가 있었는데 언니도 저희를 친동생으로 여겼어요. 친구들한테도 다 자기 동생이라고 말했지 사촌동생이다, 이종사촌이다 이런 설명을 붙인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 덕에 저와 오빠는 부모님은 잃었어도 더는 큰 아픔 없이 밝게 자랄 수 있었네요. 오빠는 미국에 유학을 갔다가 거기서 결혼해서 살고 있어요. 이모 부부한테는 매달 용돈을 보내드리고 있고요. 거기에는 저희를 키워주신 데에 감사한 마음이 있는 거죠. 저는 꽤 큰 IT 기업에서 개발 프로젝트 일을 하고 있고 역시나 매달 부모님 용돈 드리는 마음으로 이모 부부한테 용돈을 드리고 있어요. 언니 부부랑 같이 어버이날하고 생신도 열심히 챙겨드리고 있고요. 남친은 저희 회사 회계감사를 하는 법인의 일반직 직원이에요. 제가 차장 직함을 달고 있어서 임원분들하고 회계법인에 갔다가 알게 됐고요. 제가 연봉을 좀 많이 받는 편이라 적금 들고 주식하면서도 여행 다니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았어요. 이모네에 계속 살기 때문에 집에 들어가는 돈이 없어서 더 풍족하게 쓰기도 했고요. 저한테 이모 부부는 다른 사람들한테 말할 때만 이모, 이모부라고 하지 집에서는 자연스럽게 엄마, 아빠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 제가 계속 같이 사는 게 너무 당연한 일이었어요. 저희 집 분위기는 그랬어요. 이모네는 이모가 외할아버지한테 받은 부동산도 있고 이모부가 대기업 임원이어서 큰 경제적 어려움 없이 살았어요. 제 통장이 두둑한 건 어찌 보면 당연했어요. 남친과 1년 반 정도를 사귀다가 결혼하기로 결정하면서 서로 재정을 공개하게 됐는데요. 남친은 돈을 정확히 1,200만 원 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결혼 비용으로 쓸 수 있는 전부였던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 엄마가 우리 신혼집 자금은 대준다고 했거든. 너랑 내가 동갑이라고는 해도 나는 군대 갔다 와서 공시생하다가
포기한 시간이 있어서 사회생활 시작이 늦었잖아. 그러다 보니 직장생활도 10년 좀 안 됐고, 그동안 대학교 등록금 대출받은 것도 갚고 이것저것 들어갈 때가 많았어. 그런 걱정 없이 편하게 산 윤정이 너랑은 경우가 다르잖아. 뭐 혼사가 이렇게 다 어그러지게 된 것도 결국 돈 때문이긴 한데요. 돈보다도 남친하고 남친 어머니의 어이없는 태도가 더 문제였거든요. 그런데도 남친은 제가 파혼한 이유를 이야기할까봐 아주 노심초사했었네요. 뭐가 잘못인지 모르는 거였죠. 야, 박윤정, 너 파혼한 이유 소문내지 마라. 그거 너도 쪽팔린 거야. 알아? 결혼 깨진 게 자랑은 아니잖아. 나도 아무 말 안 할 거니까 너도 그러는 거 다 입국 닫으라고. 알았지? 이런 거는 그렇게 해달라고 부탁해야 되는 거 아니야? 어째 말하는 게 명령조다. 어쨌든 내가 먼저 나서서 말하고 다닐 일은 없을 거야. 너만 잘하면 말이야. 김정호, 너 내 눈에 띄는 데서 자꾸 여자 꼬시고 그러지 마라. 내가 진짜 지구 끝까지 따라가서 그 여자한테 너랑 결혼하면 왜 안 되는지 다 얘기할 거니까. 너야말로 나에 대한 험담하기만 해. 회사 게시판에 니네 콩가루 집안인 거 다 밝힐 테니까. 사람을 돈주머니로 하는 게 콩가루 아니겠어? 제 말에 그 인간은 더는 입을 못 놀리고 씩씩대며 돌아가더군요. 정말 찌질하기 그지없더군요. 제가 왜 저런 인간을 좋다고 결혼까지 한다고 했나 싶었어요. 정말 제가 제정신이 아니었나 봐요. 솔직히 저라고 파혼한 다음에 사람들 보는 게 껄끄럽지 않았겠어요? 뒤에서 뭐라고 수군댈지 걱정도 됐고 스트레스도 받았는데 직장 동료 한 명이 자기 속을 털어놓더라고요. 박 차장, 그렇게 끝난 게 나아. 나는 지금 결혼 1년 반이잖아. 심각하게 이혼 고민 중인데 이게 은근 걸리는 게 많더라고. 이혼 소송도 너무 스트레스일 것 같고 진짜 결혼식 올린 과거의 나를 때려주고 싶다고. 누가 뭐라 하든 박 차장 인생만 생각해. 김정호 씨 외동이랬지? 요즘이야 거의 외동이 많긴 한데 그래서 더 집착하는 시어머니들도 많다는 것만 알아도 내가 들은 얘기만도 진짜 장난 아니게 많거든. 근데 결혼 전부터 사람 긁는다? 이거 뻔해. 나도 결혼 준비할 때 포기했어야 했어. 나이 많다고 대충 맞춰서 결혼하는 거 절대 아닌 것 같아. 나도 곧 40 된다고 급하게 결혼해서 이렇게 된 것 같다니까? 직장 동료는 저한테 이거는 지나가라는 바람이라고 더 좋은 일 있을 거라며 사람들 시선에 너무 신경 쓰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이 너무 고마웠고 그 친구 이야기를 들으며 제가 파혼하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친은 결혼 전 자기네 부모님은 오픈마인드여서 제가 이모네 집에서 자란 것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시집살이 같은 것도 없을 거라고 큰 소리 쳤었어요. 처음 인사 갔을 때 남친 어머니도 저한테 직접 말한 거기도 했고요. 나는 고리타분하게 며느리한테 잔소리하고 쓸데없는 시집살이는 안 시키려고 한다. 하나뿐인 아들 결혼시키니까 며느리를 잘 잡아라. 그런 말 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나는 그런 사람 아니야. 뭐 일주일에 전화는 몇 번 해야 되고 명절은 어떻게 챙겨야 되고 아주 시시콜콜 나한테 코치들 하더라. 근데 나는 그런 거 안 해도 그만이야. 진짜 그래. 예단도 기본적인 것만 하고 너무 비싼 거 하지 마라. 남친 어머니도 남친도 너무 쿨하게 나오니 오히려 제가 마음을 쓰게 되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하나밖에 없는 며느리 보시는 건데 할 건 해야지. 엄마 아빠도 나한테 제대로 다 해가라고 하셨으니까 내가 알아서 해볼게. 나는 윤정이 네가 이모님, 이모부님, 엄마 아빠라고 부르는 게 아직도 신기하더라.
그만큼 친가족이나 다름없다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 근데 엄마는 아마도 내 결혼식에 돈 많이 못 보태주니까 미안해서 그러시는 것도 있을 거야. 근데 나도 최소한만 해도 될 것 같아. 그런 게 뭐가 중요해? 우리가 잘 사는 게 중요하지. 이렇게까지 말하는 데다가 시댁에서는 저희 부모님이나 집안에 대해 일절 물어보지 않아서 더 철석같이 믿어버린 것도 있었어요. 남친 어머니는 제가 돈 잘 벌고 똑똑하다고 그걸 엄청 칭찬했어요. 능력 있는 며느리 보게 돼서 너무 좋다고요. 요즘은 여자든 남자든 돈 잘 버는 게 최고 아니니? 빠듯하게 벌어서 허득거리며 살며 부모한테도 불효하는 건데 너는 이모한테 용돈도 준다며. 그런데다가 모아놓은 돈도 많고 그게 잘 사는 거야. 맞아 엄마. 그게 실속 있는 거지. 내가 윤정이랑 결혼하겠다는 데에는 그런 이유도 있다니까. 엄마도 좋지? 좋다마다 이해. 남자가 여자보다 못 번다고 그걸로 꽁 하고 그런 것처럼 보기 흉한 거 없다. 실속이 최고지. 우리 아들이 이런 거 보면 참 똑똑하다니까. 근데 니네 식장은 언제쯤으로 잡을 거니? 네, 저랑 정호 씨가 알아봤는데 저희 스케줄에 가장 맞는 건 2월이더라고요. 좀 추울 때이긴 하지만 정호 씨가 계절 좋을 때만 따지다가 늦어지기만 한다고 2월에 하자고 하네요. 어머 그래? 2월이면 우리 단독주택으로 이사 갈 때구나. 내가 그 땡땡산 밑에 예쁜 주택마을에서 살아보는 게 꿈이라서 더 나이 먹기 전에 질러보자 하고 이사 결정했다. 너네 신혼집도 그 근처로 하는 게 어떠냐? 아니면 우리 집에서 같이 살아도 좋고. 그래, 우리 같이 살자. 그러면 니들 돈도 굽고 좀 좋니? 저는 정호 씨한테 듣기로는 저희 집 구하는데 돈 보태주시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신혼인데 처음부터 같이 사는 건 저희 입장에서는 좀 힘들 수도 있고요. 저는 분명 남친한테 돈을 보태주는 걸로 이야기를 들었는데 같이 살라는 말이 나오니 황당했어요. 이런 문제를 처음부터 예비 며느리가 찌개지 않겠다고 웃어 넘기거나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분명하게 말을 했죠. 뭐 어떠니? 어차피 니들 맞벌이라 바빠서 집안일도 잘 못할 텐데 내가 있으면 너네한테도 편하고 좋지 않겠어? 어머니 죄송한데 저는 결혼할 때 합가를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어머니 생각으로는 좋을지 모르지만 서로가 스트레스 받을 일이 많을 거예요. 살다가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생긴다면 모를까. 그럴 이유도 없는데 같이 사는 건 힘들지 않겠어요? 저는 그래요. 어머니 말씀대로 일하느라 힘든데 집에서라도 편하게 쉬어야 하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댁하고 같이 살면 며느리가 편하게 쉴 수 없는 게 현실이잖아요. 그러자 남친 어머니는 표정이 좀 싸늘해졌어요. 그래도 말투는 상냥하더라고요. 말투만 상냥했지 내용은 돈 한 푼 못 준다는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알았다. 나도 나름 생각해서 했던 말인데 어쩔 수 없네. 그럼 집은 니들이 알아서 해야겠다. 정호가 말을 했나 모르겠는데 우리 이사하면서 집 리모델링 비용이 만만찮게 들어가서 여유가 없어. 보태줄 수가 없구나. 그런 사정은 아직 못 들었어요. 저는 정호 씨가 저희 신혼집 돈 절반은 보태줄 거라고 해서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정호 씨가 1,200만 원밖에 없어서 집을 어떻게 구해야 할지 막막하긴 하네요. 그렇게 말하며 남친을 보니 남친 얼굴이 벌개져서는 고개를 숙이더라고요. 그런 중요한 걸 저한테 말을 안 했으니 지도 저를 볼 수가 없었던 거겠죠. 하지만 어차피 이렇게 알게 될 거 왜 말을 안 했는지 저는 답답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제 눈치를 보더니 말을 바꿨어요. 아 그래? 그렇다면 뭐 어떻게 해봐야겠네. 한 5천까지는 해줄 수 있을 것 같긴 하구나. 이렇게밖에 못하는 내 심정도 좀 이해해줘.
하나뿐인 아들 장가 보냈는데 집도 못 해주는 애미 마음이 어떨 것 같니? 이렇게 겹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래도 우리 들어가는 집이 동네가 좋아서 집값은 꾸준히 오를 거다. 원래 집값은 안 떨어지는 거 아니냐? 정 니들 집값이 감당이 안 되면 대출 좀 더 받으렴. 너는 직함도 있고 하니 대출 잘 나올 것 같은데? 그래도 지금 무리를 해서라도 집을 장만해야 니들 노후에 걱정이 없는 거야. 아직 젊으니까 일 열심히 해서 갚으면 되는 거고. 남친도 자기 엄마 말이 맞다는 듯 저를 보며 고개를 끄덕이는데 그 순간 갑자기 든 생각이 이 사람들은 내가 돈 버는 걸로만 나를 판단하는 건가 싶더라고요. 그래도 괜한 생각이라며 애써 지우려고 했죠. 결혼을 앞두고 결혼 비용에 대한 말이 달라지는 건 지울 수가 없기는 했어요. 제가 무슨 말을 하기도 전에 남친 어머니는 제가 참 잘 컸다며 이모 부부를 만나면 정말 잘 키우셨다고 칭찬 많이 해주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말을 들으면 저를 좋게 본 건 맞는 것 같아 헷갈리고 갈등이 생기더라고요. 돌이켜보면 그렇게 마음이 불편해지는 게 빨간불이 들어온 신호더라고요. 싸우면 싸웠지 저 사람들 뭔가 찜찜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건 일종의 경고인 거였어요. 어쨌든 그래도 남친도 이모 부부를 만났고 결혼 날짜는 2월로 잡기로 했어요. 남친이 굳이 그렇게 하자고 자꾸 그러더라고요. 저는 이왕 할 결혼 빨리 해버리자라는 생각에 그 말대로 했고요. 제가 비록 부모님 없이 이모 부부 손에 자랐다고는 해도 남친 집안에 비해 부족한 건 없다고 생각했어요. 외가가 부유해서라기보다는 제가 알뜰하게 살았고 돈도 꽤 모았으니까요. 사실 제가 모아놓은 돈으로는 대출을 많이 받지 않아도 수도권에 적당한 집은 구할 수 있을 정도였어요. 저는 결혼을 해서 뭔가 눈앞에 놓인 상황을 탈출해야 할 만큼 절박한 것도 없었고요. 그래서인지 결혼 날짜를 잡아놓고도 식장 예약이 좀 꺼려지는 게 남친 말이 앞뒤가 안 맞아서였거든요. 제가 좀 뜸을 들이자 남친은 지가 직접 가서 예약을 했다고 하더군요. 그날 저녁 저를 만난 남친은 이리저리 제 안색을 살폈어요. 윤정아, 너 혹시 요새 무슨 일 있어? 아니면 우리 집 인사하고 뭐 마음에 안 든 거야? 어째 네가 요즘 전하고 다른 것 같아서 그래. 나야 생각할 게 많아지기는 하지. 정호 씨 했단 말이랑 다른 게 많잖아. 정호 씨 말로는 집값은 정호 씨 집에서 해준댔는데 결혼 비용 다 해서 5천 이상은 절대 무리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갑자기 집에 들어와서 살라고 하니 안 놀랄 수 있어? 그런 말 전혀 없었잖아. 그거 중요한 문제야. 우리가 앞으로 같이 살아야 되는데 나한테 그런 중요한 일을 알려주지도 않고 다른 사람한테 듣게 하면 안 되잖아. 엄마니까 그랬지. 나는 엄마라서 뭐 남이라고 생각 안 한 것도 있고. 엄마 말대로 너도 그럼 5천만 보태고 나머지는 대출 받아서 둘이 똑같이 갚아 나가자. 그러면 되잖아. 5천만 원으로 다 집 구하는 데 쓰면 정호 씨 1,200으로 다른 거 비용하고 다 한다는 말이야? 그래? 그러자 남친은 말을 못하고 우물거리더라고요. 그러더니 또 자기네 집 사정을 봐달라는 말만 되풀이했어요. 우리 사정 이해 좀 해줘. 내가 돈 많이 못 모은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얘기했다고 생각하고 우리 엄마도 계속 낡은 아파트에서만 살다가 이제 겨우 꿈을 이루시게 된 거라서 나도 뭐라고 말을 못하겠더라고. 엄마가 원하는 집에 가서 살게 됐는데 나 결혼해야 되니까 그러지 말고 돈 달라고를 못하겠더라고. 엄마도 내심 속상해 하시는 것 같아. 하나뿐인 아들 결혼하는데 여유 있게 못 해주시니까. 우리 둘이 벌면
대출금도 금방 갚을 거야. 그러니까 너무 그런 것 때문에 걱정하지는 말자. 남친은 어떻게든 돈 문제를 무마하려고 했는데 저는 돈도 돈이지만 남친하고 남친 어머니 태도 때문에 더 불편했던 거거든요. 근데 그걸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어째 얼른 이 상황만 벗어나 보자 하는 것 같기도 했고요. 나중에도 이런 일이 생기면 또 자기만 어떻게든 모면하고 빠져나갈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남편으로서 신뢰를 할 수 있는지의 문제였죠. 저는 남친한테 앞으로는 뭐든 있는 그대로 다 말해달라고 했어요. 제가 알아야 할 건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고요. 근데 남친 어머니 역시 제가 할 말 다 하는 걸 보고 기분이 안 좋았나 보더라고요. 남친이 생각 없이 자기 엄마가 친구들 만난 자리에서 제가 기가 세다며 만만치 않겠다는 말을 한 걸 그대로 전하더군요. 그러면서 자기가 엄마한테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큰 소리 쳤다며 자랑스럽게 말하는 거였어요. 내가 엄마가 자꾸 너보고 기가 세네, 우리 아들 힘들겠네 이런 말해서 그러지 말라고 뭐라고 했다? 아니, 언제는 똑 부러지고 잘 컸다고 해놓고 왜 그러냐고. 엄마 며느리 될 사람 그렇게 말하면 좋냐고 하니까 아무 말 못하더라. 뭐 어머니 입장에서는 내가 다 좋기만 할 수는 없겠지. 그럴 수 있어. 암만 그래도 내 마누라 될 여자 그렇게 말하는데 나도 좀 그렇더라. 엄마한테 너 적금 들어놓은 것도 많고 작은 집 하나 살 정도 여유도 있다고 했더니 표정이 확 바뀌더라고. 갑자기 막 너에 대한 무한 애정이 솟구치는 것 같다고나 할까? 내가 이렇게까지 해놨으니까 너에 대해 어디 가서 이상한 말은 못 하실 거야. 결국은 돈 많다니까 저에 대한 태도를 바꾸셨다는 거잖아요. 저는 그게 참 불편했는데 남친은 아주 자기 잘했다고 어깨를 쫙 펴는데 솔직히 실망스러웠어요. 그 뒤로 훈수 같은 것 때문에 남친 어머니를 몇 번 만났는데 남친 어머니는 저한테 돈 얘기를 하지는 않았어요. 알아서 잘할 거니까 걱정 안 한다는 말만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돈이 있다는 걸 알아서 그런지 몰라도 함부로 대하진 않았어요. 오히려 꽤나 값나가는 식당에서 밥을 사주기도 하고 잘해주려고 하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사람들 다 돈 있다고 하면 저러는 거지. 어쩔 수 없는 거다 하며 애써 나쁜 생각을 안 하려고 했어요. 사실 돈이라면 다들 그 앞에서 굴복하는 세상이잖아요. 순수하게 사람만 봐달라고 하는 건 너무 순진한 생각이라는 걸 알고는 있었죠. 그래도 씁쓸한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근데 남친 어머니는 제가 무슨 옷을 입는지, 구두는 어디 건지, 가방은 어느 브랜드인지 일일이 보고 있었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알았냐 하면 한 번은 남친 어머니가 친척분을 모시고 나왔는데 그분한테 제가 이렇게 센스 있고 고급지게 이런 브랜드 가방도 있고 구두도 있다 그랬거든요. 남친 어머니는 자기 친구들을 불러놓은 자리에 저를 오라고 해서 또 한바탕 제가 돈이 많다는 걸 꽤나 자랑삼아 늘어놓더라고요. 그러자 어느 친구분이 안 입고 온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숙자너, 저번에는 네 며느리감 기 세다고 뭐라 하지 않았어? 키가 세도 돈 많은 건 좋은가 보다? 예, 그런 말은 그냥 하는 소리지. 너는 뭐 그런 걸 그렇게 새겨듣고 그러니? 너 우리 며느리 질투나는구나? 이렇게 세련되고 고급진데 돈도 많아서? 저는 정말 민망해서 어디를 쳐다봐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남친이고 남친 어머니고 저에 대해 할 말은 돈밖에 없나 싶어서 슬슬 짜증이 나고 마음의 갈등이 확실하게 불편함으로 자리 잡게 되었어요. 그리고 얼마 안 돼서 남친 어머니는 저한테 자기 속내를 드러내고야 말았어요. 저희가 식장부터 잡아서 하나하나 처리하고 있을 때 혼수는 좀 나중에 하자 싶었는데요. 상견례 후에
혼수를 차차 마련할 생각이었어요. 그때까지도 집 계약을 하지 않고 있었고요. 남친은 집을 어디로 할 거냐며 자꾸 물어보기는 했는데 제가 마음을 못 정하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차일피일 미룬 것도 어찌 보면 잘했던 것 같기도 해요. 계약금을 크게 날려먹지는 않아도 됐으니까요. 저는 남친과 집을 보러 다니다가 시댁하고도 친정하고도 가깝지 않은 데로 정했어요. 남친이 한 말도 있으니 저도 5천만 보태고 나머지는 대출받아서 둘이 똑같이 나눠 갚는 걸로 했고요. 일단 집만 봐두었고 그 집이 아니더라도 그 근처로 하자는 거기까지는 얘기가 된 상태였어요. 상견례가 늦어진 거는 남친 집 쪽에서 일이 생기는 바람에 계속 미뤄서였어요. 결국은 결혼식 한 달 앞두고 상견례를 하게 됐는데요. 그때 집이 마음에 든 게 있어서 보려고 했는데 집주인이 유럽 여행을 간 바람에 직접 만나지를 못한 거였어요. 그래서 일단 보류해 두었는데 그게 정말 1,000원이었지 뭐예요. 상견례를 앞두고 남친 어머니가 저를 보자고 하면서 일이 터졌거든요. 남친 어머니는 갑자기 저를 강남의 유명 호텔 레스토랑으로 불러내셨어요. 어머니, 굳이 거기서 배워야 하나요? 그냥 다른 편한 데서 봐도 되는데요. 호텔 레스토랑이라니 좀 부담스럽네요. 예, 상견례 앞두고 내가 너 따로 밥 같이 먹고 싶어서 일부러 좋은 데 예약한 거야. 부담스럽긴 뭐가 부담스럽니? 시어머니가 밥 사주는 건데. 하지만 어쩐지 내키지 않더라고요. 게다가 지금 이사에 리모델링에 돈 없다면서 그런 비싼 음식 사주는 게 좋을 리도 없었고요. 아무튼 불편한 마음을 안고 가기는 갔는데 남친 어머니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말을 저한테 하더군요. 저로서는 정말 이해가 안 가는 말이었어요. 제가 나갔더니 그 자리에는 남친도 있더라고요. 사실 제가 지금까지 남친 어머니 이야기는 해도 남친 아버지에 대해서는 말을 안 했잖아요. 그게 남친 아버지가 자리에 잘 없었거든요. 나중에 알고 보니 남친 아버지가 따로 나가서 살고 있다더라고요. 그런데 남친하고 남친 어머니는 그런 걸 전혀 말하지 않았고요. 아무튼 그날도 단 둘이서 저를 맞이하는데 영 느낌이 좋지 않았고 그 느낌은 적중했어요. 거기서 나오는 제일 비싼 코스를 시키는데 저는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냐고 물어봤어요. 무리는 무슨 무리. 이제 곧 한 집 식구 될 거라 축하 의미도 있고 내가 하고 싶은 말도 있어서 그런 거니까 일단 먹자. 먹을 때는 기분 좋게 먹어야지. 하면서 남친도 남친 어머니도 코스 요리가 다 나올 때까지 먹기만 하고 별 다른 말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더니 느닷없이 신혼집 구하기로 한 곳이 앞으로 집값 많이 오를 동네라며 제 안목이 대단하다고 막 칭찬을 하더라고요. 역시 우리 며느리가 돈복이 있어. 그냥 돈 냄새 맡는 데는 귀신인 것 같아. 그러니까 직업도 돈 잘 버는 직업을 딱 알아본 것 같아. 그렇다니까 엄마. 윤정이가 진짜 돈이 붙는 사람 같아. 그래서 말인데 세아가 이 대출 상품 말이다. 이게 딱 네가 대출 받으면 아주 좋을 것 같아서 말이야. 대출 상품이요? 아, 저희 집 구할 때 대출 받을 거 말씀이세요? 아니 그게 아니고 나 이상하는데 말이야. 이래저래 돈을 쓰다 보니 잔금 내는데 2억이 부족하더구나. 네가 여유가 꽤 있다고 해서 그걸 좀 쓰게 해달라고 하고 싶었다만 그러면 너도 갑자기 큰 돈이 훅 나가서 비상금이 줄면 불안할 것 같아서 말이야. 이 대출 받아서 나 좀 해주련? 돈은 네가 갚는 데에 절대 무리 있지는 않을 거다. 신혼집 대출은 니네 둘이 같이 할 거니까 여유가 있잖아? 니들 생활비 쓰는 게 뭐 얼마나 되겠어. 각자 용돈 하던 거 모아 써도 되는 거고. 이 정도면 네가 우리 집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금액이라고 본다. 네? 제가 지금 잘못 들은 거 아니죠?
그러니까 이 대출을 받아서 어머니 집값 잔금에 보태고 그 대출은 제가 갚으라고요? 네 이름으로 낸 대출인데 네가 갚아야지. 그럼 누가 갚아? 뭐 정우가 갚아야 하나? 윤정아, 내 월급 뻔한 거 너도 알잖아. 우리 어차피 같이 살 거고. 너 우리 가족 되는 건데 네 돈 내 돈 따지는 건 좀 그래. 엄마한테 이 정도 해줄 수는 있는 거잖아. 정호, 너 뭘 그리 비굴하게 말하니? 그러니 제가 맨날 큰소리치지. 예, 이 정도는 내가 부모로서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거 아니니? 너 하는 태도 보니 내가 마음이 상해서 안 되겠구나. 좋게 말하니까 잘못 들었냐? 이딴 소리나 하고 말이야. 나 이 돈 받아야겠다. 니네는 앞으로 돈 모을 일만 남았지만 늙은 나는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 대출 받아다오. 너무 기가 막히니 혀만 차게 되더군요. 대출 상품은 10년 동안 갚아야 하는 거였고 그 기간 동안 저는 제가 쓴 돈도 아닌 것 때문에 제 생돈을 물어줘야 하는 건데 제가 자기 아들하고 결혼한다고 그걸 당연하게 요구하니 황당하게 그지없었어요. 자기야, 박윤정, 이 집 결국 우리 거 되는 거야. 나한테 형제가 또 있냐? 우리 집에 온리 원, 나 하나야. 엄마가 결국 그 집 우리 주지 누구 주겠어? 그러니까 미래를 위해 투자한다고 생각해. 정호 말이 맞다. 내가 이 집을 조카를 주겠니? 고모니한테 주겠니? 나 다 뜻이 있어서 지금 무리를 해서라도 좋은 집 얻는 거다. 이게 다 재산을 불리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투자를 좀 하려무나. 다 서로 좋자는 거잖냐? 뭐가 서로 좋자는 거예요? 결국 그 집이 제 이름이 되겠어요? 어머니, 그 집 이름 제 명의로 해주실 거예요? 말씀해보세요. 제가 그렇게 말하자 남친 어머니와 남친은 서로 얼굴만 보며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저더러 이 대출금을 다 갚으라고요? 2억을요? 아니 저 생각해 주시는 척 저한테 그 돈 달라고 하려다가 대출 받는다고요? 어떻게 이런 억지를 부릴 수 있어요? 이 자리가 저 떠봐서 대출을 받을지 2억을 줄지 보려던 거군요. 너는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니네 둘이 계속 같이 벌 거니까 미래에 너네 집에 먼저 돈 좀 대라는 건데 그게 뭐 그리 나쁘다고 이래? 일단 대출 상품이나 제대로 보고 말해. 저야말로 제대로 말해야겠어요. 저 이 결혼 안 해요. 파혼한다고요. 돈이 필요하면 아주머니 아들 돈으로 하세요. 이 대출 아들 이름으로 받으라고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제 앞에 놓인 대출 상품 카탈로그를 남친 얼굴에 집어 던졌어요. 너무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어머, 너 지금 이게 어른 앞에서 뭐 하는 짓이야? 그리고 아줌마? 뭐 파혼을 해? 너 진짜 할 소리 못 할 소리 구분을 못하는구나. 화가 난다고 시어머니한테 이런 식으로 대해? 내가 우습게 보여? 시어머니는 누가 시어머니예요? 저 집 계약도 안 했고 식장 예약하고 스드메 예약만 걸었지 결혼 안 했어요. 나 아직 아줌마 며느리 아니라고요. 결혼도 안 했는데 식구 어쩌고 하면서 사람 몰아매려고 하는 건 무슨 심보예요? 솔직히 결혼식 때 올리기 전에 이런 말로 사람 돈부터 뜯어낼 줄은 생각도 못했네요. 그렇게 나만 보면 돈 잘 번다, 능력 있다 하던 이유가 있었네요. 내가 돈주머니로 보였던 거죠. 헛꿈 꾸셨네요, 아줌마. 저 아줌마 아들하고 결혼 안 한다고요. 얼마 전부터 계속 쎄했거든요. 사람 예감이라는 게 있다더니 정말 맞았네. 잘 먹고 잘 사세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 그 자리를 나와버렸어요. 제가 먹은 것만 계산하고요. 나중에 비싼 음식 사줬는데 파혼했다는 둥 그딴 말 듣기 싫었거든요. 남친 어머니도 그렇고 저는 남친이 너무 괘씸했어요. 어떻게 결혼도 하기 전에 제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 저한테 갚게 하라고 할 수가 있죠. 남친은 그날 밤에 찾아와서 저더러 왜 화를 내냐며 뭐라고 하더군요. 너 이런 식으로 화내고
화 풀리면 우리 엄마 어떻게 보려고 그래? 이게 그렇게 화낼 일 아니야. 냉정하게 생각해봐. 우리한테 나쁠 거 하나 없어. 네가 대출금 갚는 게 뭐 그리 손해라는 거야. 아까도 말했지만 그 집 어차피 우리 거 돼. 나 같으면 바로 여윳돈 2억 있는 거 찾아다 엄마 주겠다. 저는 뻔뻔한 남친한테 질려버렸고 그 자리에서 그놈 정강이를 차버렸어요. 이게 진짜 좋게 끝내려고 했더니 사람 아주 지르네? 야, 그렇게 좋으면 네가 대출 받아서 네가 갚고 네 집 만들어. 그러고 집에 들어왔더니 남친은 또 그걸 자기 엄마한테 얘기해서 남친 어머니가 저를 찾아오게 만들었더라고요. 야, 네가 감히 남의 집 귀한 아들 청광이를 시퍼렇게 멍들게 해? 너 미쳤지? 그러면서 저를 때리려고 손을 들길래 제가 손을 확 잡아버렸어요. 남친 어머니는 놀라서 방방 뛰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이게 아주 부모 없이 큰 티를 이렇게 내네? 불쌍한 년 걷어주려고 했더니만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이래서 돈밖에 모르는 것들은 천박하다고 하는 거야. 이봐요 아줌마. 아줌마가 그런 말 할 자격이나 있어? 결혼하기 전부터 대출받아 지들 돈 해내라는 사람이 누구 보고 돈밖에 모른다는 거야. 뭐? 걷어줘? 걷어줄 능력이나 되고? 말 함부로 하지 마. 이런 집안인 걸 모르고 결혼할 뻔한 걸 조상님이 살려주시나 보네. 우리 엄마 아빠가 하늘에서 나 지켜주시는 거야. 이봐요 아줌마. 당신 아들이야말로 그렇게 잘난 사람 아니니까 주제 파악 좀 해. 어디 돈 1200 갖고 결혼하려고 하면서 여자 등골 빼먹을 생각을 해? 저는 바로 시어머니 손을 확 놔버렸고 그 자리에서 남친한테 전화를 했어요. 야, 너 내 말 잘 들어? 너 스드메 예약한 거 위약금 반 낼 준비나 하고 그동안 결혼 준비한다고 나 돈 쓰게 한 거 죄다 물어낼 준비하고 있어. 그리고 식장 예약은 네가 혼자 가서 잡은 거다. 네가 알아서 해. 너 같은 놈하고 결혼을 하겠다고 한 내가 미쳤지. 내가 멍청했어. 그렇게 전화를 끊고 그날 이후 남친은 저한테 전화를 하지 않았어요. 저는 바로 집에 들어가 이모 부부한테 좀 전에 있었던 일을 다 말하고 결혼을 안 하기로 했다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좋아했던 사람하고 결혼하려던 게 맞나 싶을 정도로 홀가분하고 아무 생각 안 들더라고요. 그동안 불안해하고 질려 있었던 걸 털어내게 돼서 오히려 다행이라는 마음만 들었어요. 그런 시댁인 줄 모르고 결혼했으면 정말 큰일 났을 거예요. 제 말에 이모는 어디다 대고 부모 없다는 말을 하냐며 화가 나서 당장 쫓아가려고 했지만 제가 겨우 말려서 진정하셨어요. 이모부도 마찬가지였고요. 뭐 이것저것 돈 들어간 거에 비해 손해본 거는 꽤 됐지만 집 계약 안 한 것만 해도 어디예요. 저는 그 정도 손해는 앞으로 인생을 위해 수업비 냈다고 생각했어요. 남친한테도 돈 전부 계산해서 절반 내놓으라고 했고 연락이 없길래 회사로 찾아가자 놀라서 바로 돈을 보내줬어요. 그렇게 파혼을 하니 남친 회사에서는 좀 불편해했나 보더라고요. 그도 그럴게 저희 기업이 꽤 큰 고객인데 거기 개발 차장하고 파혼을 했고 이게 은근히 소문이 퍼져서 남친한테 책임이 있다는 게 알려졌나 보더라고요. 결국 그 회사에서는 남친을 지방에 있는 계열사로 내려보냈어요. 남친은 그런 일이 있는 줄도 모르고 저한테 왜 파혼했는지 말하지 말라고 난리를 쳤던 거더라고요. 그런 일이 생긴 것도 이제 반년이 되어가네요. 지금은 저도 많이 안정을 찾았고 제 생활 잘하고 있어요. 혹시라도 중요한 일 앞두고서 자꾸 마음이 걸리거나 불편한 게 생긴다면 잠시 멈추고 잘 생각하시길 바랄게요. 특히 결혼 같은 인생이 크게 바뀌는 일은 더더욱요. 저처럼 빨리 정리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 같아요. 아니면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 막을 수도 있으니까요.
결혼은 저도 행복하고 상대도 행복해야지 특정한 사람만을 위해 제가 희생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럼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신 분들 감사드려요. 다들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